보험이라는 게 항목을 다 따져서 하려고 그러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로 하는 보험 항목 해봐야 엔도 관련된 한 5-6가지, 치주하고 관련된 한 3-4가지, 그리고 발치하고 관련된 한 4-5가지, 그리고 잡다한 뭐 지각감인 처치라든지 뭐 직영부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들이 없습니다. 뭐 가끔 하는 것들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헌법 못 내워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뭐 이 정도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 건 있죠. 내가 빨간 불을 때 건너면 안 된다. 그죠? 빨간 불을 때 건널 때 옆에 경찰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예. 개업은 목적이 저는 보험병원에 있을 때 좋았거든요. 주 4일 근무하고 뭐 5시 때 땡해서 집에 가면 6시 내 고향을 볼 수가 있고, 세상에 그런 치과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1년에 2번씩 14일을 외국으로, 그죠? 휴가 유급으로 보내주고 학술대회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버리고 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얘거든요. 도저히 이걸 나는 만족했지만 집사람은 도저히 내 월급으로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은 롯데백화점 가서 발레 파킹도 받고 싶어 하는데, 집사람은 명품 시계도 갖고 싶어 하는데, 나는 제가 사실 이때나 지금이나 된장찌개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집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치과의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과의사 와이프, 치과의사 남편들도 증가하고 있겠죠. 치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수입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걸 제가 모은 겁니다. 요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최은길 박사님이 서울대 지금 연구원으로 계신 최은길 박사님의 학위 논문에서 제가 허락을 받고 발췌한 건데요. 그 학위 논문에 따르면은 치과 전체 매출, 그죠? 1등을 하는 치과부터 꼴등을 하는 치과의 그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을 다 합친 거에 상위 그 30% 정도가 지금 5억 이상을 하면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잖아요. 5억 이상을 신고하시는 분이 상위 30%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상위 30%, 저기 5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시는 분이고, 그러면 그렇게 상위 30%의 매출을 합을 구해봤더니 치과 전체 매출의 60%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는 흑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매출이 적게 신고됐다고 해서 그걸 다 무지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만,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는 상위 30%의 치과 매출 올리시는 분들이 매출의 60%를 가져가고 있더라. 치과도 빈익빈 부익부. 물론 제가 알기로 그 치과 원장님들이 가져가 쓰지 못할 거예요. 저랑 비슷할 거예요. 제 뒤에 파이프가 몇 개 꽂혀 있거든요. 제일 큰 게 집사람, 좀 작은 게 물론 그 중에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있죠. 투자를 했으니까 분명히 받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죠. 자, 이거는 치과의원의 수입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35.5, 33. 요거는 국세청 기준으로 소득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치과는 100을 벌어서 30이 소득입니다 라고 하는 그 평균을 말하는 거고, 이 밑에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 매출의 포지션, 100일 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20%입니다, 30%입니다 하는데 대체로 한 21에서 23%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뺀다라고 하면은 대충 한 17, 8%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 분포인데요. 전국 분포를 했을 때에는 이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한 31%. 그래서 한 1억 벌면은 3천만 원을
남기는 걸로 되어 있고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니까 10,000명의 치과의사 4명 정도가 있는 건데 경기도와 인천이 안 좋죠. 여기서 인천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불행한 곳에 살고 있는 물론 서울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하고 이 인천의 수익률이 제일 낮으니까 사실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부럽긴 하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15년도에 국세청이 치과의원 1개소당, 치과의사당이 아니에요. 치과의원 1개소당, 국세청에서 현재 치과의원당 등록된 치과의사 수는 1.1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200이고 현재 그 개설되어 있는 치과의원 수가 16,600여 개, 201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면 대강 월 3천 정도가 노출되어 있는 그로스다라고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과 언론 전문지에 나온 것도 보면은 여기는 의사당이 아닙니다. 의원당으로 따졌을 때는 한 3,80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세청에서는 1.13명입니다만 또 신평원에서는 1.23명인가 그래요. 신평원에는 좀 더 신고를 많이 되어 있고 국세청에 좀 적게 되어 있는 유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대충 의사 인건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인건비를 빼면 내 인건비를 빼면 50, 내 인건비를 포함하면 90 정도가 하루에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내 인건비를 뺀 50만 원 정도는 보험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월 1,000이라는 목표를 한 3, 4년 전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1,400 정도를 하고 있었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아시는 이렇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목표치로 월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3, 4년 만에 이제 다 사실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1,450만 원이 청구되고 청구 더하기 본인 부담금 총진료비 보험 쪽의 총진료비 이것도 의사당이 아니고 의원당입니다. 의원당 총진료비가 1,350, 올 1사분기는 1,5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15년도에 치과가 한 2조 8,600억 정도를 보험에서 썼습니다. 그게 치과가 약 15년도 말에도 16,8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이게 또 언제 발표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치과 의원 등록수가 한 요 정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따져보면은 치과 의사별로 따지면 약 800만 원 수준입니다만 여기서 거의 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뭐 교정과나 일부 진료 뺀다고 하면 그냥 보통 남들만큼 내가 진료한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이제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1,000을 이제 탈피하고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한 2,300-400 정도를 청구하고 있고 앞에 강의를 해주신 진상배 원장님은 이미 오래전에 2,400-500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아마 오셨나요? 마이크 안 들고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황생호 원장 말이 조금 걸걸하실 겁니다. 약간 좀 쌍욕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은 더 많은 거를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초기에 8%였다가 3% 떨어졌다가 지금 5%. 이건 뭐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58조의 어떤 요양급여 비용 중에서 우리는 3조를 못 썼어요. 그나마 5%대가 오른 거예요. 옛날에는 2조도 안 써가지고 훨씬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걸 보고 치과가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강의료를 30만 원을 받는데 사실 강의실을 거의 다 채우고 하거든요. 오늘 만 원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 치과는 아직도 어렵진 않구나.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직은 사치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그래서 1억 3천, 1억 4천, 1억 6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2조 8천 정도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정부에서 보험 스케일링 뭐 하고 이러면서 부분 틀리 뭐 보험하면서 1조를 더 썼거든요. 치과계 통속에 내 돈 아니지만 국민들이 낸 돈이지만 자 일단 먹어라 그럼 1조를 줬어요.
우리는 3천억 썼어요. 3천억.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비보험이라는 그늘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와이프를 롯데백화점 발렛을 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애들을 미국으로 보내놓고 돈을 보낼 수 있을까? 또는 남편이 차 바꾼다고 그럴 때 그래 여보 힘들었으니까 차 바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거에는 2080이었어요. 예, 상위 20%가 매출의 80%를 올리는 시대였습니다만 이제는 롱테일 법칙이 작용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다시 공룡화되고 있다는 거죠. 대가리는 작고 꼬리는 길어지는. 왜냐면은 비보험 진료 포지션이 적어지고 보험 포지션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왜?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18년도에는 강종합병 레진이 물론 나이 제한이 생깁니다만 비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클랩스 경우에는 이제 또 교정까지도 교정까지도 보험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좀 지나면은 어느 게 더 보험으로 된다라고 말을 우리가 못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디칼 내과 한 달에 보험 총 진료비 4,200, 정형외과 6,000, 안과 6,000. 의원이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의원이에요. 의사급은 아닙니다만 의원입니다. 의원.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6천이 적은 돈인가요? 그러면 안과에서는 비보험 진료는 안 하나요? 정형외과에서는 비보험 진료 안 하냐고요? 보험 진료만 하냐고?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이미 오래전에 보험이라고 하는 설국기 열차에 타서 1등석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꼬랑대에 앉아가지고 바퀴벌레 갈아 먹으면 그걸 먹고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옮겨 타려면 구태타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칸에 옮겨가기 위해서는 빨리 배우학생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복리에 있어서는 복지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강의 주안점이죠. 그 복지의 상당 부분이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고 있느냐 하면 노년층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1972년도에만 해도 20대 미만이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전반, 오후반을 다녔던 세대거든요. 학교가 작아가지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는 다른 애들이 와서 수업을 받는 시대를 살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40, 50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도 그러셨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그 학교를 가보면은 내가 다닌 사이즈와 똑같은데 20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는 어르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표가 어디서 나오는데? 표가 초등학교에서 나오나요? 네, 노인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의 먹고 살길은 아니 자기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려면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표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 같은 경우 65세 이상이 7%에서 14%, 고령 사회 이미 고령이 됐다. 이거는 14에서 20%, 초고령의 경우는 21%부터인데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18년도부터 19년도 여기 사회 이 정도에서 우리는 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령화 늙어가고 있는 그 정도 한 14%는 안 됐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사회, 고령 사회가 되는 거고 2030년 정도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써요. 특히 의료 비용을 많이 써요. 2014년도 기준으로 54조인데 20조를 어르신이 썼어요. 현재도
54조 중에 20조를 어르신이 쓴다고요.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요양병원 가보세요. 요양병원 가보세요. 얼마든지. 자, 그 중에 일부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일부 틀니, 뭐 임플란트 2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 돈 누가 냈나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다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는 건강보험료에서. 여기 아마 좀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로 아마 월 100만 원 가까이 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이상을 내고 있는데 저는 매일 출근을 하지만 최근에 건강검진도 못 받았어요. 집사람이 받아보래.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의 경우는 1년에 10%씩 올라갑니다. 1년에 10%씩 65세 이상의 경우는 그 보건 쪽으로 쓰는 돈이 10%씩 올라가요. 근데 치과는 그럼 10%씩 첨가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만 정부에서 펼치는 이 시책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노력하느냐? 그러지 맙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게 될 요양급여 비용이 60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4년도에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54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 이상이 60조를 쓴대요. 작년에 58조였는데 10년만 지나면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써야 될 병원에서 써야 될 돈을 10년 뒤에는 어르신들이 다 쓰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비범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승부경차에서 바퀴벌레 달아먹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다고요. 이제 비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없습니다. 치과도 보십시오. 상위 랭킹 되는 거는 다 어르신들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치석 제거는 뭐 애들이 받는 건가요? 이것도 결국은 위에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결국은 치과도 보험 항목의 대부분이 고령자에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래 살고 싶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다 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도 보면 이런 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비보험으로 배 부르니까 제발 좀 보험 좀 얹어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촉탁입니다. 촉탁. 아직도 아마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으실 분이 있으실 텐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지만 이제 9월 1일부로 정식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지껏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그 전에는 한 달에 2번 뭐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메디컬 의사분들이 가가지고 쭉 검진하고 그 갈 때 그 뭐죠 약쟁이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 파시는 분 뭐라고 제약회사 직원에 제약회사 직원분들이 딱 보시고 원장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쫙 하루에 한 5-6번째를 돕니다. 그렇게 돌면은 한 300만 400만 원이 청구액이 돼요. 그거를 그쪽 요양병원 요양시설하고 원장하고 뭐 방팅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약을 막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치과 원장이 들어간 거예요. 매월 한 번 보안검진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바뀐 거는 그쪽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개설자 원장이 하고 이내 병원 가서 청구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쪽 요양시설하고 뭐 이렇게 나눠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청구할 수 있고 또 매월 해야만 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 비용이 얼마냐? 초진일 경우에 14,000원, 재진일 경우에 1,3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참고로 시행 사업을 했던 노인치약회에 따르면은 뭐 덴처 릴라이닝이나 조정 그리고 엑스레이 없이 그냥 덜렁덜렁 하는 게 그냥 툭 빼는 거 뭐 요런 거 몇 가지 그리고 약간의 헤드피스 없이 다듬을 수 있는 뭐 무한케어 뭐 요 정도는 항목으로 이렇게 노력 중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정해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다. 그죠? 보통 작은 요양시설이 30명 기준이거든요.
30명이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30명짜리 유황시설을 보는데 그거를 한 10개 정도 계약을 했다. 30명 해봐야 뭐 1시간도 안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만일에 30명 요양시설 10개를 했다 300명이고요. 예, 그게 초진에서 제주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300만 원이라는 1,500이 예,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노인 촉탁이죠. 물론 개혁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뭐 계속 생길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등한시할 수 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좀 뭐 당연히 어르신들도 치주 질환을 앓고 충치를 합니다만 어르신들에게 주 포인트를 잡고 있는 틀리의 경우 보십시오. 107만 원, 120, 130인데 이 부활과를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턱 캔서 하면 40만 원 줍니다. 턱 캔서 하면 코만도 넥타이 섹션 하면 60만 원 줍니다. TMJ 토탈 리컨스트럭션 하면 25만 원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토마 캔서 해가지고 확인하면 한 40만 원인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플라스틱 조각 하나 만들어주는데 130을 받을 수 있어요. 나사모도 하나 박는데 120, 130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적은 돈이냐. 한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오셨던 강신주 그 교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당신네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그전에 받던 돈보다 작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강의로 80페이지에 비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이거는 예, 그 본인 부담금 원래 5대5잖아요. 예, 여기에 있어서는 5대5인데 원래 본인 부담금은 10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그래서 뭐 570원이면 70원은 안 받고 그 70원은 공단에서 주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이거 사실 일일이 또 전자계산기가 없었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한 거다 보니까 이게 570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조정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조정하는 것도 뭐 근데 이 항목 하나하나를 말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제가 큰 아이템만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의치상 조정 의치상 조정이 61,760원입니다. 의치상 조정이 뭐냐? 할아버지가 갑자기 팔을 대고 오셨어요. 어제 만들고 갔는데 말이야 여기가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그게 약간 흐렸어요. 흐르기 직전에. 그러면 대처바로 살짝 깔아주고 아버지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잘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손잡고 그죠? 빨리 가시라고 을렁을렁 해가지고 모시다. 그게 의치상 조정입니다. 그게 무려 6만 원이나 돼요. 이게 적은 돈인가요? 이제는 만일에 이게 비보험 틀릴 때는 빨리 가야 되지만 보험 틀릴 때는 본인 부담금이 3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잠깐 갈아줬는데 앞에서 3만 원 내라고 그러면 더 난리를 칠 거거든요. 어깨도 주물러 내리고 뭐 바를 거 없어 내침이라도 발라가지고 이렇게 호흡 불러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 제가 아예 이 파워포인트를 아예 여기다가 실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찍으셔도 되고 메모하셔도 되고. 자, 요 정도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편의를 만들면 이 정도 비용을 받는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고 3개월 6회 동안 재진료를 받아요. 환자분한테 1,500원이라는 본인 부담금을 받으면서 그 돈의 합이 약 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땡이냐? 그 전에 사실 우리가 비보험으로 손질할 때는 제발 안아주셨어요. 제발 자식과 함께 이민이라도 갔습니다. 그런 심정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틀리는 불편하니까요. 처음에 웃는 얼굴 오시지만 두 번째는 짜증내고 세 번째는 가족들이 오고 어느 순간에 팔에 문신한 사람이 오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시거나 이민 가거나 딴 데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 교합 조정만 해도 3만 원이고 의시상 조정은 6만 원이고 릴라이닝 리베이스 해주면 10여만 원, 20만 원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전에는 못 받았거든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하고 틀리 만들었을 때는 못 받았던 돈이에요. 언제까지? 그 할아버님이 저 세상을 가기 전까지는 내가 다른 병원을 옮기기 전까지는
한번 우리 병원에서 했다는 이유로 뭐 10년이 지나도 돈 낼 생각도 안 하고 감히 그 얼굴을 보고서는 돈 달라는 말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권고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면 적어도 한 2, 30원 나온다는 거죠. 이걸 몇 년간 반복할 수 있냐? 7년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틀니가 100만 원이냐? 우리가 일반 틀니를 200, 300으로 받고 10년 동안 10원도 못 받고 AS를 해주는데 100만 원 주고 만든 거가 100만 원이냐? 아니라는 거죠. 400만 원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마스크 속에 이 가려서 미소를 감춰야 돼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이마를 찡그릴 때 보여지는 이마는 찡그릴 때 미소는 숨겨야 돼.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는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가 되는데, 자, 임플란트도 뭐 보험이든 비보험, 요건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 보통 몇 번을 오는지 제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초진, 심는 날, 드레싱, 스티치아웃, 한 달째, 두 달째, 온 뜰 때 완성하고 체크하고 한 번 더 보고 대부분 10번은 와요. 10여 번 온다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좀 짧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3, 4개월 이내 10번 옵니다. 그때 그러면 임플란트만 나사에 구멍 몇 개 심고 그냥 온 뜨고 모출해 주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임플란트를 심는 사람이 아니라 치과를 그러니까 그 구강 질환을 관리해주고 진료해주는 사람이에요. 임플란트를 심을 정도의 사람이라고는 치주가 안 좋을 리가 없는 거고 또 세월이 지나서 충치 치료나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임플란트 심고 스티치하고 못 뜨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 스케일링 해야죠. 스케일링 해야 돼. 왜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종교가 있다면 그분이 나한테 준 선물이 치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때 마취했으니까 퓨렛 하시면 되죠. 스티치아웃 할 때 치주 우처치하고 이렇게 좀 가다가 세컨스질 할 때쯤에 다시 또 모여있는 치석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꼼뜰 때쯤 되면 이제 시린이들, 서비칼들 치료해주고 그리고 지각감이 조치도 해주고 자 대충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뭐 면이과 할 수 있는 수련을 받은 사람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 할 수 있는 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다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주고 몇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치과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10번을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청구 기준으로 따져도 30이라는 겁니다. 30.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800만 원을 청구하시는 분과 2천만 원, 3천만 원 청구하시는 분의 차이가 내가 못하는 진료를 저 양반은 하기 때문에 3천이 난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진료라고 하면 대학병원이 당연히 많이 나와요. 힘든 진료를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청구는 결코 힘든 진료가 아니라 심플한 진료, 반복되는 진료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짧지만 제가 아주 짧게 제가 임플란트를 심는 어르신, 보험 임플란트를 하신 어르신의 차트 리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는 초진 차트는 이렇게 적습니다. 많이 적죠? 대부분 차트에 가고 치과를 방문해보면 초진에 보면 그림도 있는데 아무도 안 찍혀있어요. 그냥 CC 뭐 하기로 했다 돈 얼마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치료 계획도 보험 진료 위주로 자세하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첫날 파노라마 찍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치주염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게 치주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글씨가 나쁘긴 합니다만 판독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쨌든 소견과 결론을 적고 스펠링도 그냥 동그라미에서 셌다는 게 아니라 치할 일이 다 개수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는 3분의 1랑 3개로 카운팅이 되겠구나 그렇게까지 다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OCR을 하고 프랩하고 템포럴을 하면서 어차피 마취했는데 지난번 스케일링하고 내가 이번 주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라고 한 다음에 큐렛도 가고 그죠? 그리고 프랩하면서 실이죠. 대치 작으니까 엔도 들어가고 엔도 큐렛 다 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 진료가 되는 거고요. 자
이날 심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엔도를 마저드 하면서 이날 임플란트를 심은 거죠. 심었지만 이때는 1단계 등록이 되는 거고 심은 날 2단계 식립이 청구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드레싱 할 때는 청구할 게 없어요. 청구 이게 그 2단계 드레싱의 청구가 아니라 스티치 아웃을 할 때 2단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임플란트 힐링이 달린 상태에서 스티치 아웃을 할 때 2단계가 종료됐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캐널 이리게이션 했다, 뭐까지 같이 적어요. 참고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에 혹은 임플란트 단계별 청구가 이루어질 때는 초재진료가 청구될 수 없기 때문에 항목에 있어서는 진료 부분에서 텔리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초재진료 없이 캐널 이리게이션만 별도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올 때 필요한 것들을 하시기, 올 시간이 없으면은 뭐 엔도만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도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어도 저는 꼭 레진 코어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환자분한테 레진 코어 해가지고 5만 원 됐다 나중에 보면 직원들이 5만 원 깎아놓거든요. 토탈 비용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받을 다 받고 셀프 지압 해주고 그만큼 청구하는 게 환자도 이롭고 나도 이런 거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서비칼 쪽에 이제 뭐 대충 정리가 돼가면 이제 서비칼들이 환자분이 불편해하고 나도 이제 그때쯤 되면 그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두 개씩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는 보험 임플란트 폰 뜨는 날이었죠.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세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3단계가 청구되고 어프텐트도 청구가 되는 거고, 환자분한테 다음에 6분 3개월 이내에 오실 동안 6분 3개월 이내에 1,500원씩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치경부에는 제가 내신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셀프 지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프 지압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재료거든요. 거칠죠. 색깔 잘 안 맞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떨어져 주죠.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갖춰야 될, 재료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 친구만큼 착하고 저한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없거든요. 붙였는데 안 떨어져 보세요. 그게 내신이지 지하입니까? 떨어져 주니까 보험인 거죠. 아프니까 청춘인 거고, 남의 편이니까 남편인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보험 진료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환자분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매력, 그것과 속이 똑같은 이 돈만 밝힌 이 매력에 빠지다 보면은 반대편 임플란트도 하세요. 하세요. 왜냐? 제가 준 만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비보험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험 진료는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GI 잘 떨어져요. 10개 하면 2-3개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렇지만 떨어질 때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 그럼 뭐 계속 하겠다 그러면 그냥 보험으로 하는 거고, 어느 순간에 자꾸 떨어지 좋은 걸 해달라라고 하면은 레진으로 하면서 그동안 내셨던 비용 개당 얼마씩은 빼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임플란트 심은 때 본인이 엑소스토시스가 있어 아프다, 이렇게 준 것도 사실 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볼 때 이거를 청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과거에는 직원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근데 6명이 다 나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결코 야단을 못 치고 그냥 속으로 앓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뭐 또 떨어지고 또 붙이고 또 떨어지면 또 붙이고. 이날도 보시면 캠페인 비보험 임플란트 세팅하는 날입니다. 이거 했다고 그러면 보험 청구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셀프 지하하면서 팔리싱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비보험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겨뒀던 거죠. 내가 이때 먹을 수 있었지만 600원은 참았더니 그게 9,300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그때 먹었으면 이건 없어진 돈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환자분이 또 스캐닝, 잇몸치료 하자고 스캐닝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러면은 티슈 터치를 또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한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달 보험 청구액 한 2,400 정도. 제가 올해 안에 3,000을 한번 해보는 게 목표이긴 한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런 환자들로 가능한 겁니다. 임플란트를 빼면 이렇게 한 5, 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도식표로 보여준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거 하나만 나쁜 사람 있을 수는 있죠. 너무입니다. 대부분은 같이 안 좋은 거고, 내가 임플란트만 보고 다른 건 안 한다가 양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거는 임플란트만 바라보는 나쁜 치과일 수도 있다. 그 옆에 치아나 잇몸을 같이 봐주는 게 오히려 양심적이고, 거기에서 소액 진료를 함으로써 그 환자분이 장차 내게 될 큰 돈을 내가 미연에 방지하고 그 돈을 내가 조금 가지는 게 더 양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직원분들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계신 직원분들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잘못 만난 대로 1월날 이 좋은 시간에, 날도 좋은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끌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그죠? 애인도 만나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집안 청소도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많을 텐데, 여기 또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는 왔는데 원장님 만약에 가신 분이 있다. 너무 못됐죠. 나를 여기다 던져놓고 자기는 가버려? 듣고 보니까 지가 다 진료하고 채팅해야 돼. 나는 그냥 클릭만 몇 분 하면 되는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배우라고 지가 공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 맞아요. 몸은 원장이 하는 거지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은 클릭만 해주면 돼요. 적힌 대로 클릭만 해주면 돼요. 안 적었어요? 얄밉죠? 그럼 클릭하세요. 안 적었는데 하는 걸 봤으니까 클릭하시라고. 그거는 엿먹이는. 나중에 조사 나오면 닭을, 나를 힘들게 한 죄를 그렇게 갚겠다라고 하면은 적혀있지 않은 거를 클릭하세요. 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와이프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원장님이 시댁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면은 제발 가볍게 생각하시고 적혀있지 않은 거를 청구하지 마세요. 엿먹이지 마시라고. 원장님 치아 별로 안 좋거든요. 엿먹으면 다 빠져요. 자,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모든 거가 다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돈만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돈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의 의무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틀리 동의서인데 공단에서 받는 틀리 동의서 말고요. 글자가 작아서 제가 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현재의 비용 내용 50%다. 수리 비용도 어떻게 된다. 이런 걸 환자분한테 미리 고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수리할 때 벤츠 좀 갈아주고 3만 원 주세요. 지지부지고 난리 나고. 그럼 그 돈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유인할증이 돼요. 유인할증. 무료법 시행령 위반. 유인할증이 된다. 그게 문제인 거죠.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수리 비용이 든다, 본인 부담금이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시라는 사인방. 물론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핸드폰 하나 더 제 이름으로 사서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기 힘드니까 그 법인번호로 환자분들 알려드리고 그쪽에 그 내용을 다시 보내줍니다. 자녀분들,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 다 카톡, 문자로 보내주면 또 안 받았다고, 안 들어봤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카톡으로 다 보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별의별 소송을 다 당해봤거든요. 임플란트 이쪽에 침 묻는데 음식물께서 이쪽씩 쓰다가 이쪽이 망가졌다고 4,800만 원 배상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트레스트 페이 선생이 남겨가지고 제가 대신 빼줬는데 네가 대표 원장이니까 돈 물어줘 해가지고 2천만 원 소송 진행 중이고요. 양악 수술하다가 목이 막혀가지고 중환자실 갔다가 겨우 살린 적도 있었고, 물론 제가 수련 기간입니다만 루디가 엔자이나로 환자를 제세상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아서 귀찮을 수도 있으나 부족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돈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게 우리로서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 책자에 그대로 있으니까 보십시오. 책임 유지 관리 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무료로 정기 검진을 해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정기 검진이라고 했지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그랬나요? 검진이에요, 검진. 검진은 시진, 촉진, 인진, 물어보고 만져보고 그 정도예요. 물론 내가 100번 양보해서 1년 이내에 엑스레이 찍고 약간 플락 컨트롤 해주는 거 돈 안 받겠다, 친구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어디에도 스캐닝을 공짜로 해줘라, 뭘 공짜로 해줘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봐주고 한번 만져주는 그 정도가 공짜라고 돼 있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1년 이내에 빠졌다, 1년 이내에 보천물이 탈락됐다, 스크롤 루즈닝 됐다, 이런 경우는 해달라고 했어요. 해주면 되죠. 안 해줄 것도 아니고 해왔던 거니까. 하지만 풍치 질환이 있다고 해서 보천물을 깨진다고 해서 네가 공짜로 해주자 이런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약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게 낫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돈을 안 냈거나 2회 이상 약국 의견서를 보면 이 모든 게 누가 나가리다. 안 해도 된다. 의사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는 환자분이 약속일에 안 들어오면은 전화 안 합니다. 그 다음날 하라고 해요. 이날 오면 안 되니까. 적어도 2번은 안 온 게 차트에 기록이 되고 환자분 돈을 안 냈어요? 다음에 내시라. 그럼 차트에 돈 안 냈다. 저기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데 요즘은 내가 그렇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미납 금액을 봤더니 1억이 넘더라고요. 1억이 넘어가지고 소액 재판을 끌었는데 3년 이전에 돈 내라고 네가 하지 않은 거는 못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상근법에 그럴 때 의료비의 경우는 3년 지났는데 네가 그 사이에 돈 내라고 이게 안 했으면 없다 하면 안 받고자 네가 생각한 거다. 그게 되더라고요. 손해보험료를 왜 합니까? 저같이 극과 속이 똑같이 돈만 받고 있는 분이 다 해야죠. 자,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는 1년이 아니고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1,500원 내신다. 하지만 그 위에는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다가 실패하는 경우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하다가 이렇게 뭐 문제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한테 손해 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의사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몰천은 하실 거고 이제 100으로 하시고 목표는 저와 함께 주천을 넘어서 월억으로 가서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